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로 다가올 국민의힘 윤리위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을 앞두고 당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접대했다는 김성진 전 아이칼시트 대표가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접대 내용에 대해 상세하고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7일, 그러니까 내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 징계 논의죠. 결정을 할지 안 할지를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7일을 앞두고 당 안팎의 긴장감이랄까요? 네. 이게 뭐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에서는 아예 침묵 시위를 했습니다만, 어제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이른바 윤리랄까 이런 것에 지금 현재 자기에 대한 공격의 배후가 윤핵관이다. 네. 아주 직접적으로 직공을 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또 5일에는 SNS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언론 용어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손절을 했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고 그런 보도들이 나오니까 손절이 웬 말이냐, 익절이지, 이렇게 또 짤막하게 올렸어요. 그래서 손절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익절은 또 뭡니까? 주식 얘기잖아요. 왜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지금 팔아버리는 것이 더 떨어지는 것보다 이익이다. 즉 그것이 손해가 더 나기 전에 판다. 이게 손절이거든요. 익절은 뭐냐면 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 관련 얘기군요. 그렇죠. 익절.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보게 만들었지 내가 손해를 입힌 적이 어디 있느냐. 이 당에 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네 글자로 토사구팽이다. 그만큼 이익을 취해놓고서는 팔아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대선하고 지선, 내가 그래도 힘써갖고 승리했는데, 그렇죠. 이제 이기고 나니까 토사구팽 시키느냐, 나를 내쫓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20대 남자들은 이익을 딱 치우고, 그렇죠. 토사구팽. 이대남 지지율을 다 끌어와서 그만큼 이익을 보게 했다. 그런데 뭐 이준석 대표가 척 앉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전효 전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분. 이분이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일일이 또 이렇게 반박을 하던데, 이 익절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익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재밌게 얘기했더라고요. 관리 대상 종목이었다. 오래 전부터 이미. 이준석 관리 대상? 익절, 손절이 아니라 아예 관리 대상 종목이었고 내일이면 상장 폐지된다. 상폐 종목이다. 그런데 무슨 지금 익절이고 손절이고 이런 얘기를 할 계제냐. 라는 투를 지금 아주 조크를 잘 했네요. 반박을 했죠. 다루고 있는 내용이 웃을 내용은 아닙니다만 뭐 조크로니까 참 웃음이 나오네요. 정치권에서 이런 정도의 공방은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MBC 인터뷰, 라디오 인터뷰에서 또 이준석 대표, 윤핵관 모두 자제를 했어야 하는데 이런 사태까지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인재 전 고문이죠.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대표가 용퇴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용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을 닫은 거 아니에요? 하루 전까지고. 지금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입을 열게 된 시점을 좀 주목을 합니다. 어저께 입을 열기 시작했잖아요. 언론 인터뷰도 하고 또 SNS도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흘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어저께 입을 열었을까? 저는 그 시점이 뭐냐면 바로 김성진 아이칼시트 대표가 어저께 이제 증언을 하면서 바로 김소연 변호사가 거의 릴레이로 중계를 하잖아요. 이러이러한 얘기를 지금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거기서 이게 맞물리는 어떤 시점이 아니냐. 이준석 대표의 그 말들을 보시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방어를 해요.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를테면 이겁니다. 김성진이라는 사람을 언제부터 알게 됐고 어디까지 알게 됐고 내가 만났는데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난 다른 건 전혀 모른다. 이게 사실 유커 원칙이잖아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김성진이가 얘기한 건 다 이렇게 틀리다. 거짓말이다. 서로 다르다. 사실 무근이다. 이 얘기만 하고 일관되지 않다. 이건 뭐냐면 그 김성진이 말하는 거를 바로 대받아치면서 이 증언의 신뢰도를 탄압하는 거거든요. 예. 즉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말만 이렇게 지금 계속 이 신뢰도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김성진은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 뭐 이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자기가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즉 어저께 김성진이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이제 튀어나와서 얘기를 하고 시작하면서 이 상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확실히 두 사람은 확실히 아는 사이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첫 번째 30일 날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증언을 보면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게 이 두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2010년도에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제도라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만들어진 과기부가 주최하는 150명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서 한 3개월이면 3개월 숙성을 시킨 다음에 15명을 선정을 해서 마이스터라고 딱 이 지목을 해주고 엄청난 지원을 해줘요. 그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제도에서 1기에 당선된 사람이 바로 이준석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은 뭐 이 김성진이를 모를 수가 없네요. 멘토예요, 멘토. 멘토네요. 멘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김성진이 김소연을 통해서 이준석을 부르는데 멘티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예. 기억하시죠? 그렇죠. 멘티님. 그래서 이 멘티님 멘티가 왜 멘티냐 나도 궁금했는데 봤더니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이 제도에서 만났는데 이 자신은 멘토였고 이준석은 멘티였거든요. 그런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아주 오래됐군요. 내가 당신 알고 있어. 나 당신 멘티였잖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과기부 그 페이지 쭉 해서 봤더니 1기에 이준석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1기 당선된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아는 그런 사이는 맞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김성진이 이준석한테 접근하니까 이준석이 답변을 아이고 그때 제가 만났었지요. 멘토님 하고 답변을 했다더라. 뭐 이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이 성접대를 했다 안 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꽤 오래전부터 서로 아는 관계였다라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무슨 접대든 접대를 받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4일에 최고위원회에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민망한 얘기만 이렇게 그냥 넘쳐난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없는 그런 최고위를 나는 보이콧 하겠다고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은 신윤핵관이라고 이렇게 또 알려져 있더라고요. 원래는 홍준표 기재했는데 지난번 당선인 시절에 당선인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신윤핵관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권성동이나 장제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준석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또래인 배현진 최고위원을 공격수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그런 해석들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배현진 최고위원도 너무 민망한 특히 거부감 얘기들이 그냥 철철 넘치는데 왜 아무 말이 없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성진 전 카이스트 대표 접대의 상대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경찰 조사를 지난달 30일 오고 이달 초해서 2차례 받았어요. 거기 내용들이 이제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서 일부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김소연 변호사가 뭐 자세한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이번 경찰 조사할 때 접대 여성 2명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여성 사진들을 놓고 한번 짚어봐라. 네가 접대했다는 여성. 근데 2명을 딱 짚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그런 보도가 또 포함해서 있더라고요. 예, 어저께 그 김서연 변호사가 김성진 아이칼스트 대표의 증언 내용을 소개를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첫 번째 접대일이 2013년 7월 11일로 지목을 했고요. 네. 여기서 유성구에 대전의 그 유성구에 있는 모 그 유흥업소에서 첫 번째 성상납 장소와 시간 뭐 그걸 저기 특정을 하고 또 말씀하셨듯이 여성 사진들을 경찰이 제시했을 때 2명을 지목했더라. 그래서 경찰이 그게 그 여성들 어쨌든 유흥업소의 여성들인건 확인을 했다라는 식으로 김소연 변호사가 얘기를 했고 두 번째가 2013년 8월 15일 두 번째 이 성상납이라고 특정한 날짜인데요. 이때 식당 결제 내역을 제시를 했고요. 또 그 다음 날 16일에 이준석 대표가 탄 KTX 결제 내역을 제시를 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박근혜 위원장, 즉 비대위원장 시절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위원장이라고 호칭했다더라. 김성진 대표가 그렇게 증언했다더라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이 김성진 대표가 증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도 뭐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그 시간대별 그런 내용까지도 다 증거를 제시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네. 1차과 2차 접대 때는 룸사롱에서 했는데 그게 일명 풀사롱이라는 그런 데서도 했다는 얘기고 그 8월 15일 날 그 접대한 이제 2차 술집에 가기 전에 매기 구이 전문점에서 밥을 먹은 모양이죠. 그 자리에서 이제 뭐 다양한 얘기들이 오고 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기념식의 문제 또 베나사라고 있잖아요. 그뭐 네, 이준석 대표가 했던 운영하던 운영하던. 그리고 뭐 카이스트 방문 요청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앞뒤가 잠깐 어긋난다든가 자기하고 기억이 다른 거 있으면 그걸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이게 거짓이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 네. 전체적으로 이런 데 갔었고 그렇죠. 어떻게 접대를 받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참 부적절했다면 내가 유감입니다. 이렇게 해버렸으면 다 해결될 일인데 무조건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한 건 저도 이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을 모르느냐 아느냐부터 그러니까요. 그럼 알면 어떤 관계였느냐 그리고 언제 어떻게 만났느냐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전체 일정 속에서 당신이 인정하는 부분은 뭐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밥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멘토와 멘티가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 과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죠. 아니, 뭐 그러니까,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좀 가능하시면 좀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그 어떤 뭐 대가를 바라고 뭘 받았거나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밝힐 수 있는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다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육하원칙에 근거를 해서 이 사람을 아는데 아는 정도가 얼만큼이고 언제 만났고 어떤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절대 이 사실이 아니다. 그럼. 이런 부분으로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좀 미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신도 어쨌든 이게 일관성이 없는 그러니까 진술이 될 수 있으니까 자신이 증언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윤리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품위 문제 아닙니까? 그 이전에 그런 접대에 대한 사실관계를 윤리가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27일 날 강용석 변호사 측이 그걸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김철근 정무시장이 그러니까 28일이 새벽에 내려가서 장모 씨라는 그 접대를 했었던 이사를 만났고 거기에 7억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준 거다. 어떤 병원에.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뭐 간 것은 맞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라고 보냈다. 보낸 것은 맞는데 7억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준 거. 아니 김철권 정무실장이 뭐 정치를 하신 분이니까 자기 돈 들여서 뭐 그 투자를 할 리도 없는 것이고 이 대표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런 행위를 한 거라고 이렇게 추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좀 해명이 돼야 하는데 그런 일 없다 이래버리면 지금까지는 그런 소극적 방어죠. 예, 어쨌든 소극적 방어를 하고 그러니까 있는 법적으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는 선까지 예, 딱 그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까지 지키고 있는 거죠. 무슨 자기는. 말인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지만 가서 무슨 투자 유치라든가 그런 얘기는 한 바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보통 상식이라든가 경험치고는 벗어난 얘기를 지금 하고 그 그렇죠. 7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고 그건 또 녹음까지 지금 되어 있는 다 상태. 있지 않습니까? 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그것도 또 뭐 폭로까지 하고 다 녹음도 틀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이준석 대표 녹음된 음성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볼 때는 뭐 접대해서 어떤 수준까지 받았냐는 차치하고라도 이준석 대표의 그런 행태가 당 대표로서 더군다나 이 공당의 대표로서의 적절한 행위는 아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 아닌가. 그래서 그 여론조사도 50% 훨씬 넘게 징계가 타당하다. 그렇게 나오고 징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뭐 2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조금 아쉬웠고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건 내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굉장히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고 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물론 그 중에서 그게 전부 다 그런 얘기가 아닐 수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러나 굉장히 오만하게 보이거든요. 그 고집스러움. 그렇게 사람들에게 겸손하지 못하고 또 당대표로서 좀 더 어른스럽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그 윤리위와 겹쳐져 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본인이 지금까지 태도라든지 또는 과정이라든지 당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어른스러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보여주지 못한 게 가장 큰 또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박근혜 시계 문제도 논란을 빚었습니다만은 아이카시드 김상진 전 대표는 시계를 보관 중이다 하는데 그 시계가 그때 받은 선물 시계인지 하도 많이 하긴요. 흘러다녔기 때문에 어떤 시계인지는 그렇죠.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일련번호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예. 어느 시점에 나왔다는 게 다 나오거든요. 네. 회사에 알아보면 아마 네네. 경찰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조사를 뭐, 했지 예. 않았겠느냐 그렇죠. 보여지는데요. 예, 사진을 뭐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증거가 되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단순히 그 사진이야 뭐 인터넷만 그럼요. 보면 다 있는 사진이니까요. 윤리를 앞두고 또 여의도 정가에서는 윤리 측에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소문들도 나더라고 일부 언론에서는 뭐 보도까지 있던데 뭐 윤리가 뭐 수사기관도 수사기관도 아니고 아니고요. 저도 거기에 있는 분들 보니까 그럴 만한 역량 있는 분들도 없는 것 같은데 수사에 대한 역량이니까 예. 수사에 대한 뭐 그런 그리고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도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 확보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 윤리위원 뭐 대부분이 보니까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각 분야의 또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뭐 그 이 수사와는 뭐 별개의 어떤 문제이고 그러니까 또 뭐 김성준 씨나 뭐 그 7억 각서를 준 장이사라는 사람이나 내일 대기하겠다. 뭐 언제든 김성준 씨 같은 건 법무부에서 허락만 해주면 가서 증언하겠다. 뭐 장이사도 김성진 씨는 오기는 어렵겠죠. 재소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만 근데 이제 변호인 김소연이 변호사가 그걸 다 들었기 때문에 대리해서 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김성진 씨는 주장하는 게 어쨌든 공익적인 그런 목적으로 뭐라 그러죠? 그거를 하루 나오는 기규라고 그러나요? 하루 나와서 법무부가 승인만 해주면 그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집권당 대표가 범죄자한테 협박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기가 막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7일 앞두고 이준석 대표와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또 한 말씀 하셨던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 하나는 이준석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윤리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좀 해달라. 네. 이게 소용돌이가 정도가 아니라 불려폰이 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윤리의 결정에 대해서 누구도 따라야 한다. 그 얘기를 전제로 하면서 신속 정확해야 하는데 신속보다는 정확 쪽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확이라는 게 윤리가 품위를 따져가지고 품위 손상이 있었느냐 명예를 훼손시키냐 뭐 이런 걸 하는 거지 정확하려면 수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네. 지금 대검한테 성관에서 수사 의뢰가 네.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게 결정. 네, 그럼 네. 그것도 수사 결과가 나와야 그럼 그만둬야죠. 뭐, 그렇죠. 뭐 민주당 얘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예, 예. 박완주든 최강욱이든 다 사실무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실 자체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당한테 또 개인들한테 품위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내리고 징계 다음 권정지 3개월 내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6개월인 거예요. 예, 예, 6개월. 그럼 6개월. 중징계를 예. 내렸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아니 신속 정확 다 사실 중요하죠.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아 신속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얘기해서 이것을 그냥 붙잡고 2주 후 2주 후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또 다시 연기하면 사실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는 상황 그대로 판단을 해줘야지. 또 다시 뭐 2주 후, 또 다시 한 달 후 이것이 이제 신속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정확도 어느 정도는 사실 인정을 하죠. 아니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여론으로서만 뭐 이렇게 그 재단을 해줍니까? 하지만 지금 선배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례를 한번 보자고요. 부동산 문제가 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죠? 5명을 바로 탈당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무죄 선고 받고 뭐 혐의 없음으로 받았을 때 다시 받아들이잖아요. 일단은 당에 어쨌든 피해가 가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결정을 먼저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야 보통 수사 결과라든지 아니면 수사가 결과 나왔다고 그래서 승소가 나고 재판 결과까지 또 봐야 됩니까? 몇 년 걸리는데요.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당이라는 건 어쨌든 다음 선거도 중요하고 바로바로 아주 역동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상대 당의 어떤 움직임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의 어떤 이 세상처럼 민간인들의 세상처럼 법대로 해야 돼. 뭐 이게 여죄 여부를 따져야 돼. 이런 거와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정당이고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도 정무적, 정치적 어떤 판단,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형사처벌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7일 날 뭐 선택지는 한 3개라고 보는데 결정을 확실히 하던가 아니면은 뭐 권성동 얘기대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기다리든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니면은 김철근으로 꼬리 자르기만 하던가 예, 세 가지. 어느 쪽일까요? 글쎄요. 근데 세 번째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는 게 어저께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그 증언들 상당히 이 진전되긴 하나 결정적으로 무엇인가가 딱 이건 정말 결정가야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미진하다. 이게 또 이 부분을 갖고 윤리가 그래 이건 사실이야라고 확언할 수 없는 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사실이 진짜 윤리가 갖고 있지 않는 한은 이 부분을 갖고 이건 진짜 성상담을 했어라고 단언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애매한 상황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문제는 이제 일반 의원이 아니고 당대표이기 집권당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그 징계 문제에 대한 파장이 워낙 크니까 네. 그래서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태로 이렇게 또 봉합을 하면은 내년 6월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네, 뭐
이런 당 내분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끌어가겠어요. 그래서 일도 양단식으로 이런 건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네네. 판단할 때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윤리에서 뭐 당원권 정지 뭐 3개월이든 몇 개월이든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한다면은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나올까요? 당원권 정지 이하 경고까지는 불복을 하게 되면 당원 30조인가 윤리위의 그 징계 결과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당 대표는 최고위를 열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당원에 이런 게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무기가 그것도 있고 또 뭐 가처분 소송도 있고 몇 가지 무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윤리위의 징계 결과를 번복하려고 시도를 한다 그러면 이 당은 정말 당나라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윤리가 어떤 결정이 나오든 자기가 납득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따를 수 없다는데 윤리 결정에서 무슨 무혐의 판정을 내린다든가 뭐 이러면 자기한테 설득이 되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중징계가 내려오면 그게 납득이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 따르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당대표가 자기가 임명하고 선임하는 그런 윤리의 공식적인 기구에서까지 결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는다 하면 그게 당입니까? 어떤 당원도 앞으로 윤리위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겁니다. 당대표가 안 당대표가 안 따르는데 따르는데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럼 그게 이제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말한 아사리판입니다. 네. 그다음부터는 뭐 영이 서지 않고 당의 어떤 기강이 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뭐 내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